say something about it. I know if you're one of these anti-vaccine people, you probably aren't going to take medical advice from a talk show host, and I don't expect you to. I wouldn't either. But I would expect you to take medical advice from almost every doctor in the world. See, the thing about doctors is they didn't learn about the human body from their friend's Facebook page. They went to medical school where they studied all sorts of amazing things, like how to magically prevent children from contracting horrible diseases by giving them a little shot. You know, it would all be okay if your kids were the only ones affected. They're your kids, but they're not, because unvaccinated kids put all children in danger, especially babies who are too young to get the vaccination shot. But of course, that's according to doctors, so, you know, take that with a grain of salt. Now, some people are saying kids who aren't vaccinated shouldn't be allowed to go to school or daycare or go to public places, but here's where I think it should go. If you are one of those people who knows more than doctors, that's fine, no vaccinations, but you're not allowed to go to the doctor anymore, okay? Why would you even want to go to a doctor who knows less than you do? So, if you fall and you cut your head open, you will not be admitted to the emergency room. Stay at home, find that sewing kit you stole from the Marriott, and stitch it up yourself, Doc. The doctor will see you never. Oh, by the way, you should also let your kids smoke. Why wouldn't you? The only people who say not to are doctors, and they don't know. 안녕하세요, 여러분. 부지엘입니다. 만약에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백신이 완성됐다고 하면 과연 여러분은 백신을 맞으시겠습니까? 아니면 거부하시겠습니까? 우한 바이러스 연구소는 SARS 이후로 원인 바이러스와 박쥐를 찾고 다가올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동굴을 뒤지며 바이러스를 수집해 꾸준히 논문을 발표를 하며 야생 생물을 잡아다 유통시켜 먹는 행동을 근절해야 한다며 문제를 제기해 왔는데 현재는 범인이 아니냐는 의심을 받는 처지가 됐지요. SARS 때 은폐를 시도했다가 후에 드러나 잘못을 시인했던 그 중국 정부의 수산시장이 발원지라는 주장을 믿어야 할지는 모르겠지만 SARS의 경우도 연구실에서 감염 사고가 있었듯이 이 바이러스도 연구실에서 누군가가 최초로 감염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진실이 밝혀지는 날이 올까요? 우리는 익히 영화를 통해서 전염병의 무서움에 대해서 많이 접했었지요. 1995년 더스틴 허프만과 모건 프리먼이 주연한 Outbreak, 또한 같은 해 나왔던 브루스 윌리스와 브래드 핏이 주연했던 12 Monkeys, 2007년 윌 스미스가 주연을 맡은 I Am Legend, 그리고 2011년에 나온 영화 컨테이전이 있는데 이 영화는 미국 사업가가 홍콩에서 미국으로 귀국하는데 식은땀을 흘리며 영화가 시작하지요. 홍콩, 런던, 도쿄 등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비슷한 증상을 보이며 사망하는데 보건당국은 이 질병이 어디에서 생겼는지 무엇이 원인이었는지도 몰랐죠. 결국 질병통제센터의 연구자들이 총동원하여 최초 감염 경로에 대해 조사를 시작합니다. 결국 세계보건기구는 추적 끝에 최초 감염자를 알아냈지만 어떤 경로로 감염된 건지는 알아내지를 못했지요. 백신을 빨리 만들기 위해 연구진은 자신에게 백신을 직접 투여하고 감염자와 접촉을 하고 결국 신종 바이러스에 대항하는 백신이 만들어지고 시간이 흐른 후 백신이 배포됩니다. 마지막 장면이 굉장히 인상적인데요. 죽은 최초의 감염자의 회사는 재개발을 위해 숲을 파괴하고 그 숲에서 쫓겨 도망가는 박쥐가 결국 돼지 축사에 매달려 바나나를 먹고 돼지가 결국 그 바나나를 먹습니다. 박쥐가 먹던 바나나를 먹던 그 돼지는 한 식당에 배달이 되어 한 요리사가 그 돼지를 손질하다가 손님의 만남 요청으로 인해 손질하다 말고 손을 씻지 않고 그 손님이 바로 최초의 감염자였고 둘은 악수를 하며 영화가 끝납니다. 이 영화는 백신이 없는 상황에서 유포되는 가짜 뉴스, 가짜 치료제, 그리고 이로 인해 돈을 버는 제약회사들과 인간의 공포감과 잔혹함 등등 예전에 만든 영화지만 현재 상황이랑 굉장히 유사합니다. 출처도 모르는 바이러스가 퍼지는 감염 경로나 사람들이 패닉 상태로 빠지는 모습 등 과학자들에게서도 정확성에서 호평을 받았지요. 2016년
브라질 리오 올림픽 때 한창 유행했던 지카 바이러스는 1947년에 최초로 발견이 되었지만 환자들이 고열과 각종 통증에 시달렸음에도 결국 완치가 되어서 백신 개발 같은 것을 안 하였지요. 결국 이 바이러스는 중앙아메리카와 남아메리카의 변종이 되어 나타났는데 지카 바이러스에 임신한 여성이 감염될 경우 태아의 뇌가 비정상적으로 작아지는 소두증을 일으켰습니다. 농약 때문이라는 한간의 소문이 있긴 했지만 이런 바이러스를 이용해서 조작된 공포심은 결국 목적은 사라지고 사실은 왜곡됩니다. 예를 들어 유대인이 흑사병을 퍼뜨렸다는 소문이 나면서 유럽 전역에서 유대인 집단 학살이 자행됐었죠. 1980년쯤 미국에서 에이즈 감염률이 특히 높았던 IT 이민자라면 감염 여부에 관계없이 무조건 배척하고 보는 경향이 생겨났었죠. 공포를 조장하면 신문이나 언론 매체들을 특히 더 많이 찾게 되고 기사가 더 잘 팔리게 됩니다. 인도 연구자들이 신종 코로나의 S단백질에서 일부 부위가 에이즈를 일으키는 HIV와 유사하다며 인위적 삽입 의혹을 제기했었죠. 엉터리 분석으로 가득한 그 논문은 전문가들로부터 문매를 받았지만 정작 우리들 중엔 그것을 사실로 아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렇습니다. 인간의 면역 체계를 보호하는 백신이 필요하죠. 현미경으로만 확인할 수 있지만 이 지구상에 살아있는 유기체 중에서 압도적인 수를 차지하는 바이러스, 박테리아, 기생충, 곰팡이는 반드시 해로운 것은 아니어서 인간과 공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위, 장, 생식기에 서식하는 일부 박테리아는 인간의 신체가 염증을 일으키지 않도록 도와주기도 하고 인간이 섭취한 음식을 소화시킬 수 있도록 지원하기도 합니다. 유익하든 해롭든 관계없이 인체 외부에 존재하는 모든 미생물들은 인간의 면역 체계가 인지할 수 있고 인체에 해로운 미생물이 침입할 경우 면역 체계가 작동해 이를 제거합니다. 백신은 면역 체계가 이와 같은 일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돕는 물질이죠. 질병을 유발하는 유기체 조각인 항원을 지닌 백신은 인간의 면역 체계를 자극해 잠재적인 감염에 대응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동시에 면역 체계가 병원체를 인식해 질병이 더 강해지기 전에 적합한 방식으로 공격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백신은 면역 체계를 지원해 인체가 감염되지 않도록 보호하는데 그 작동 방식은 굉장히 복잡하지만 간단히 표현을 한다면 우리 세포가 인체 방어 작전을 시작한다면 우리 몸의 일부 세포는 기억 세포로 변신을 하지요. 경계 태세를 취하고 있다가 동일한 병원체가 되돌아와 공격을 할 경우 이를 인식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그와 같은 기능 때문에 면역 체계가 빠르게 공격 태세를 선회할 수 있으므로 처음 병원체를 접했을 때보다는 더 효과적으로 인체를 방어할 수 있지요. 자연 획득 면역은 이와 같은 과정을 백신의 도움 없이 거쳐서 형성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이미 자연 획득 면역의 도움을 받아 태아 상태일 때부터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은 특별한 면역 세포도 있어서 신생아는 특별 질병을 물리칠 수 있는 임시 면역을 몸에 지닌 상태로 세상에 태어납니다. 선진국에서는 대부분의 부모가 자녀에게 백신을 접종하기 위해 지정된 시간과 장소에 자녀를 데리고 가지만 모든 부모가 그런 것은 아닙니다. 현재 우리 사회에는 자녀에게 백신을 접종하지 않는 부모가 등장했다는 사실이고 그런 부모의 수는 현재도 증가하고 있으며 전체 인구의 2% 정도에 달한다고 합니다. 사회의 대다수 구성원이 면역을 지니고 있을 경우 바이러스가 감염시킬 마땅한 숙주를 찾지 못해 더 이상 전염이 없어지는 게 집단 면역 때문에 나타납니다.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사람이 소수일 경우 감염 가능성이 줄어드는데 백신 접종률이 매우 높은 경우에만 집단 면역이 형성이 되고 보통 인구의 80% 이상이 백신 접종을 받았다면 집단 면역이 형성된다고 알려져 있죠. 참고로 소아마비 감염 건수가 1988년도에는 35만 건이었는데 전 세계적인 노력으로 현재 세계보건기구가 발표한 데이터에 따르면 아프리카를 포함한 전 세계의 89%의 아동이 소아마비 백신을 3차례 접종을 한 결과 현재 300여 건으로 99%의 감소를 했습니다. 하지만 선진국에 사는 우리는 다양한 백신을 접종하거나 매년 독감 백신을 접종받기 위해 병원을 찾으면서도 대부분이 면역 체계나 홍역,
소아마비, 말라리아 사망률 통계에 대한 지식이 거의 없습니다. B형 간염 바이러스 또는 로타 바이러스 같은 질병이 어떤 건지도 모르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백신 접종을 받는 부모 중에 많은 분들이 자녀에게 백신 접종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 깊이 고민해 본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물론 백신 접종을 받더라도 모든 위험에 대비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미국의 아동은 백신 접종을 마쳤다는 사실을 입증해야만 공립학교에 들어갈 수 있고 캐나다의 일부 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호주에서는 백신 접종이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아동이 백신 접종을 모두 마치지 않으면 학교에서 아이를 거부할 수도 있고 부모가 특정 복지급여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유럽은 국가에 따라 현저한 입장 차이를 보이는데 백신 접종이 의무가 아니지만 소아마비를 포함한 하나 이상의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는 곳도 있고 화상풍이나 B형 감염 백신을 의무화하는 곳도 있습니다. 하지만 요 근래에 백신 접종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생겨나면서 강압적인 백신 접종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에 대비해 미국 같은 경우엔 2016년 1월부터 캘리포니아주에 거주하는 부모들은 의료적인 이유를 제외한 다른 이유로는 백신 접종을 거부할 권리를 누릴 수 없게 됐습니다. 이들은 백신이 다양한 질병을 유발한다고 확신을 하는데 주로 자폐증, 기면증, 과민성 대장 증후군 같은 원인이 불분명한 질병의 원인을 백신에서 찾는 경향을 보입니다. 이런 분들의 입장은 백신에 함유된 수은이 어린이 자폐증의 원인이라고 믿고 있고 의사들이 예방접종을 권유하는 이유는 제약회사의 마케팅에 속아 넘어간 탓이라며 야간 쓰고 아이 키우기 카페 개설자가 수두 파티, 즉 수두 백신을 맞히지 않고 수두에 걸린 아이들과 함께 놀게 해 수두 면역력을 높이는 방법을 제시해 논란이 있었습니다. 주로 인터넷을 살펴보면 이런 생각을 지닌 부모가 의외로 많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지요. 백신에 대한 확신이 없고 의심을 품은 사람들이 더 강경한 입장을 지닌 사람들보다 훨씬 많습니다. 한국의 예방접종 기피 현상은 해외 안티백신 운동의 영향이 큰데 한 대학 교수가 주장한 백신에 의한 뇌손상이라는 논문에서부터 시작이 됐죠. 결국 이 논문에 의해 영국에서 기피 현상이 일어났고 7,000명 정도 수준이었던 홍역 환자 수는 갑자기 3만 명으로 폭증했는데 백신에 의한 뇌손상이라는 논문은 예방접종 거부 단체로부터 연구비를 받아 작성된 사실이 알려져 게재가 철회가 되었습니다. 백신 보존제로 쓰여진 수은은 중독을 일으키는 무기 수은이 아닌 우리 몸 밖으로 배출되는 유기 수은이 쓰이며 더욱이 최근 백신들은 유기 수은조차 사용하지 않습니다. 백신에 포함된 알루미늄은 우리가 참치캔 한 통을 먹으면 섭취되는 정도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백신은 의무인가요? 선택인가요? 현재 세계에 발생한 가장 중요한 사회운동들의 목적은 여성, 동성애자, 장애인, 핵, 자연환경 파괴 문제 같은 것들의 대안책을 촉진시키는 것이지요. 백신 접종의 의무화를 개인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그 서수의 사람들은 인식을 하고 이런 백신 접종에 대한 의무화에 반대하는 목소리는 아주 오래전인 1853년도부터 있었습니다. 1853년에 천연두에 대한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영국에서 통과되자 부자들은 금전적인 여유가 있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가 없었지만 가난한 사람들은 돈이 없었기 때문에 빈민구제위원회에 소속된 의사에게 진료를 받아야 했기 때문에 빈민으로 잔인하게 낙인을 찍는 일이었으며 그 의사들은 빈곤한 부모를 찾아내 기소하는 업무까지 담당을 해서 그 상황을 더욱 악화시켰죠. 백신 접종 찬성론자는 의무 백신 접종이 질병으로부터 공동체를 보호한다고 주장을 했고 반대론자들은 타인의 신체를 존중해야 하며 타인의 신체를 합법적으로 침해를 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따라서 백신 접종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금주, 채식주의, 노조 가입 같은 활동과 마찬가지로 백신 접종도 개인이 선택할 수 있는 생활 방식의 일부라는 주장이었고 결국 1907년 백신 접종을 거부할 권리를 보장하는 새로운 법안이 영국 정부에서 통과가 됐죠. 18세기 후반 천연두는 주로 아동이 많이 걸리는 질병이었고 유럽 전역에서 주로 100만 명의 목숨을 앗아가거나 목숨을 잃지는 않더라도 평생 안고 살아가야 하는 흉터나 장애를 남기는 무서운 질병이었지만 19세기 초
천연두 사망률이 급속히 감속했는데 그 이유는 영국의 시골 의사 에드워드 제너가 우두를 앓고 나면 천연두를 예방할 수 있다는 세간의 믿음을 보다 과학적인 방법으로 검증을 했었죠. 오늘날 백신과 백신 접종에 행해지는 투자는 실로 막대하고 연간 300억 달러 규모에 달하는 전 세계 백신 시장은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독감 백신은 바이러스를 계란에 접종시키는 방식으로 생산했죠. 최근에는 곤충 세포의 유전자를 삽입시켜 곤충 세포와 함께 바이러스를 배양해 항원을 추출하는 방법으로도 제품이 생산되고 있어 계란에 알러지가 있는 사람에게 안전한 장점도 있습니다. 그 외에도 바이럴 벡터 백신이라고 인체의 병을 일으키지 않고 금방 소멸되는 약한 바이러스를 일부 삽입하는 방법도 연구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이 완성됐다면 부작용은 없을까요? 모든 약엔 부작용이 있듯 백신에도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며 이를 이상 반응이라고 부릅니다. 접종 후에 나타난 발열, 통증, 감기 같은 증상들 모두 예상치 않았던 신체 반응을 모두 이상 반응이라고 하고 백신 부작용으로 일어난 이상 반응 중 실제로 그 원인이 백신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경우입니다. 백신은 화학 물질과 달라 생물학적 반응이 다양하며 같은 백신이라 하여도 제조회사에 따라 부작용의 빈도가 다를 수 있으며 우연히 동시에 일어난 경우 일어난 증상을 실제 백신의 부작용인지 기존 질환의 증상인지 구별하기는 굉장히 힘듭니다. 백신 부작용이라고 확실하게 할 수 있는 건 접종 부위에 염증이 있거나 접종자가 무균성 내막염에 걸리거나 등등이 있는데 이를 조사하기 위해서는 수개월간 같은 종류의 백신을 맞은 사람들을 조사를 해야 합니다. 참고로 비아그라는 말초 혈관을 확장시키는 발기부전 치료제로 개발된 것이 아니라 원래는 협심증 치료제로 연구를 하였는데 현재는 높은 산에 올라가면 나타나는 고산병 증상을 완화시킬 때도 쓰이는데 임상 시험 중 실험자들이 이 약을 복용 후 발기가 지속된다며 계속 이 약에 대한 만족도가 엄청 높았다고 하죠. 비아그라는 오히려 협심증 환자들한테 좀 위험할 수도 있는데 그 이유는 혈관이 확장되고 혈류량이 늘면서 심장에 무리가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심장 박동이 불규칙해지는 부정맥이나 급성 심정지로 사망에 이를 수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모든 약품은 부작용도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복용 전 부작용 후 알아보시고 복용이나 접종 후 자신의 신체를 48시간 동안 잘 모니터링하는 게 중요합니다. 언제 개발될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백신을 두려워하지 마세요.